하고 있어야지. 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 시간에 교수 매체 제작과 활용을 주제로 수업을 이끌게 된 한문교육과 장운범입니다. 자, 우선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선정한 세 가지의 효과적 교수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4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소리가 목소리가 크고 크고 또렷하게 잘 들리는 것. 네, 저는 학창 시절 목소리가 크고 또렷하게 잘 들리는 수업이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려운 어려운 부분을 부분을 예시로 들어 이해하기 예시하는 것. 쉽게 도와주는 것. 네, 어려운 부분을 예시를 들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다음 8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업 시작 수업 전에 시작 전에 지난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상기시켜주는 것. 네, 수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상기시켜서 학습의 연결성을 이어가는 그런 수업이 좋다고 생각해서 넣어봤습니다. 그 외에도 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수업을 하는 것. 두 번째는 수업이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하는 것. 세 번째, 학생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섯 번째, 학생들에게 질문을 자주 던져서 직접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여섯 번째, 수업을 길게 끌지 않고 간결하게 짧게 하는 것. 아홉 번째,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적용과 응용을 통해 이해를 돕는 것. 마지막 열 번째는 경쟁심을 유발하도록 퀴즈나 적절한 보상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봤는데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호반의 시각자료 분류인데요. 호반은 사- 시청각 자료가 사실성에 따라 가치가 정해진다 주장하였고, 추상적인 내용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데일의 경험의 원칙인데요. 데일은 학습 경험을 세 단계로 나눠서 첫 번째, 언어와 시각 기호의 관찰과 사용. 두 번째, 시청각 매체를 통해 간접 경험. 세 번째, 학습자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직접 경험하는 이런 단계로 나눴습니다. 물론 뒤에도 더 내용이 있지만 본 메인은 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상기시켜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줄 믿고 학습 목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정한 학습 목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통적 전통적 매체와 매체와 뉴미디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전통적 전통적 매체의 종류,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시작. 뉴미디어의 뉴미디어의 종류와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부디 이번 수업 시간에 이 세 가지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통적 매체와 뉴 미디어인데요. 음, 전통적 매체 아래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술의 기술의 발전으로 발전으로 인해 사용이 거의 되지 않거나 차츰 감소되어 가는 매체. 네, 요즘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사용이 감소되어가는 매체를 전통적 매체라고 이릅니다. 다음 뉴 미디어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술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전과 함께 사용이 증가되어 가는 새로운 매체. 네,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전통적 매체와 뉴 미디어를 비교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칠판과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옛날의 칠판은 굉장히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지만 전자칠판이라는 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칠판이라는 전통적 매체의 사용이 감소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전통적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칠판입니다. 칠판. 보통 학교에서 교실을 생각하면은 칠판이 바로 생각날 정도로
학교 수업의 절대적인 위치에 존재해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러한 칠판은 교사와 학생의 중간에 위치하여 지식 전달을 위해 학생과 만나는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판의 중요도가 감소하고 있어요. 칠판은 전자칠판이나 화이트보드 같은 걸로 대체되고 분필은 파워포인트, 프레지 등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자칠판에 비해서 칠판은 분필로 직접 쓰고 또 지워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프레지는 파워포인트처럼 어떤 발표 도구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칠판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쉽고 제가 좋은 판서의 조건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글씨입니다. 글씨는 똑바로 적절한 크기에 이해가 가능하도록 판서를 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글씨를 너무 못 쓴다. 이러면은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판서 내용입니다. 사전에 계획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구성을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한 선생님께서 필기 내용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수업 시간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조인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것처럼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혹은 중요한 부분에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표, 그림, 도형은 자아 캠퍼스 등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판서해야 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은 판서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융판 게시판인데요. 융판 게시판은 다들 아시죠? 유치원 때 좀 자주 봤던 것 같은데 이용 스티로폼으로 제작을 해서 대부분 학습 관련 자료나 학생들의 창작물을 게시할 때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환경 정리 차원에서 비교적 많은 비용이 들고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자주 변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만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료를 탐색하고 쉽게 프린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자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세 가지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거북선이요. 거북선이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왼쪽부터 실물, 모형, 디오라마로 표현한 건데요. 자, 실물은 실제의 물체나 인물, 그러니까 즉 진짜 실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아요. 그러나 크기, 취급, 보관과 같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사실성이 높다 해도 거북선을 교실에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제약이 많이 큰 건데 이러한 제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물이 바로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물의 크기를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확대하고 축소함으로 인해서 보관과 취급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또한 단순화나 구조물의 단면을 보고 투명화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오라마는 여러분들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가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모형을 유리상자 안에 배치해서 입체감을 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나 기술적 측면에 제약이 있어서 학교보다는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좀 더 적합한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 도표, 지도인데요. 차트 혹시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다들? 아니요. 네,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안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는 칠판의 판사의 내용을 미리 전지 크기의 종이에 작성한 것인데요. 차트에는 문장뿐만이 아니라 도표, 지도, 그래픽, 그림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소 무거워요.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교실로 가지고 이동을 해야 돼요. 많이 좀 번거롭겠죠,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는 파워포인트나 프레지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왼쪽부터 사진, 그림, 이미지입니다. 자, 우선 사진은 실제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정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이 가격이 저렴하고 사실성이 높아요. 직접 찍는 거니까 사실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죠. 다만 크기가 작아서 다수를 대상으로 보여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성이 높기 때문에 구체성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은 대상을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서 보여준 것이고, 이미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사슴벌레의 뿔 부분을 강조했죠. 이렇듯 모두 사진처럼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생략 등의 방법으로 대상이 필요한 부분만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매체입니다. 단, 사실성이 높은 사진이 무조건 그림이나 이미지보다 학습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저 사진은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림이나 이미지는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생략하고 본질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매체가 더 학습 효과가 높을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문입니다. 최근 경향으로 따지면은 신문 활용 교육이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교수 매체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요즘 이런 교육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냐면 신문을 학습에 활용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신문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그것을 붙이고 자신의 생각을 적는 활동 몇 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이 이런 신문 활동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라디오와 TV인데요. 교육방송이 주로 이루어지는 매체로 대량 전달 매체라고 부릅니다. 대량 전달 매체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그리고 동시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나 효과적 측면에서 경제성을 띱니다. 다만 일방적인 전달의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학습 관련 영상을 틀어주면 딴짓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물 화상기인데요. 실물 화상기는 실물을 투사하여 별도의 제작, 변환 과정 없이 TV,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해서 제시하는 매체입니다. 위에서 봤듯이 별도의 자료 제작이 필요 없어요. 여기 보이시는 그 카메라 부분으로 어떠한 자료를 찍으면 그 자료가 TV나 컴퓨터로 송출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사용도 간편하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게다가 자료 원본의 생산과 저작권의 문제도 없고 다양한 제시 방법이 존재하죠. 또한 다각도에서 보여줄 수 있고 자료를 확대하고 축소를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이 없는 부분도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서 집중도가 저하될 수 있고 실물 화상기보다 강한 조명이 있는 경우 자료 표면이 반사되어 가독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8가지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외울까 좀 억지스럽게라도 만들어 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 칠개 아시죠? 칠개. 이 칠개를 모형만 보니까 실물을 보고 싶어서 막 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어. 나는 이걸 차를 타고 칠개를 보러 가야겠어. 하고 갔는데, 이미 그 칠개는 죽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칠개를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또 소방관이 티야. 공감을 안 해줘. 다른 칠개를 찾으래. 그래서 지금 너무 빡쳐서 화가 난 거예요. 네, 이렇게 스토리로 간단하게라도 이 8개를 외워주시면은 진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좀 많이 억지스러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뉴 미디어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건데요. 뉴 미디어는 5개입니다. 아까에 비해서 좀 적죠? 그러면 첫 번째, 비디오 프로젝터입니다. 영상이나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투사하는 매체인데요. 이거 학원에서 막 영화 볼 때나 자주 봤던 것 같은데, 멀리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을 하면은 모든 작업 과정을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에 매우 유용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화면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불을 꺼야죠. 맨날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있으면 불 끄라고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환경적 거리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칠판입니다. 전자칠판이 제가 고3 때 저희 교실에 들어왔었는데 애들이 이거 보자마자 불 발견한 원숭이 마냥 굉장히 좋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전통적 칠판이랑은 다르게 그런 본래의 기능을 디지털한 대형 스크린의 일종인데요.
장점은 애들 그림 그리는 거 다 아시죠? 막 그림이나 글이나 막 모든 측면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 없이 컴퓨터 일체형인 전자칠판이 요즘 유행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스마트 TV입니다. 스마트 TV는 기존의 TV와 다르게 인터넷 접속 기능이 결합된 건데요. 되게 기존의 TV는 그냥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을 했다면 스마트 TV는 자체적인 어떤 운영이 가능합니다. 각종 앱을 설치하여서 웹서핑이나 VOD 시청, SNS,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다기능 TV인데요. 이는 T-러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순히 그냥 TV를 활용하는 학습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N스크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넷플릭스랑 티빙이 있는데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N개의 기기,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TV든 그렇게 연속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뭐 스마트 TV나 통신 서비스,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뭐 넷플릭스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TV로 다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예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없으면 손을 떠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작업을 이동 중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만, 모아서 개발한 휴대용 전화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이메일, 사진 작업 같이 다양한 작업이 수행 가능하고요. 현재로는 학습 도구로도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교재에는 학교에서 아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이렇게 5가지. 아까는 8가지여서 제가 암기법을 만들어 봤는데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외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수업을 진행했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매체와 뉴 미디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앞에서 2가지를 비교하며 설명을 해드렸었죠. 전통적 매체와 뉴 미디어. 자, 다음으로 전통적 매체의 종류 8가지, 7개의 스토리를 제가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고, 또 그런 특징들을 개인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뉴 미디어는 5가지로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설명해 드렸고요. 이렇게 학습 목표를 다 완수를 했는데, 여기 패들렛을 보시면은 그 QR코드를 찍으셔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음, 네, 영상을 멈추시고 거기 안에 해당해 있는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 번씩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가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